자, 여러분 공략 한국사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고려시대 과학기술 발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문제가 좀 단편적으로 나오는데요. 꾸준히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좀 잘 해두실 필요, 눈여겨 좀 볼만한 내용들도 좀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우선은 과학기술 발달 배경입니다. 자, 고려시대에는 고대 사회의 전통적 과학기술 계승, 그 다음에 중국과 이슬람이죠. 서역 지방의 과학기술 수용, 이 분야에서 중요한 업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자감에서 율서산, 그래서 법률과 그다음 서학은 서예예요. 서예, 인간 프린터 글씨 쓰는 거지. 그다음 산학은 수학이죠. 기술교육, 그래서 뭡니까? 율서산은 최고학부 국자감에서 가르칩니다. 그다음에 잡과, 기술관 등용을 위한 잡과 실시, 과학기술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천문학과 역법이다. 천문학은 하늘을 관측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뭡니까? 그걸 토대로 달력을 만드는 게 역법이에요. 그래서 천문학은 천문 관측과 역법 계산입니다. 담당 관청, 천문학과 역법을 맡은 관청으로 사천대 서운관 설치되었고요. 천문 역법을 담당하는 관청입니다. 곳의 관리들은 대성의 첨성대, 이 첨성대란 말이 천문대란 뜻이에요. 천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첨성대는 뭡니까? 선덕여왕 때 경주에 있는 첨성대가 유명한데, 고려시대도 뭡니까? 당연히 첨성대가 있어요. 천문대입니다. 관측 업무를 수행했다. 관측 기록 보시면 뭐 시인이, 해성인이, 태양 흑점에 대한 관측 기록이 풍부하게 남아있고요. 이런 기록은 당시 과학기술 분야에서 앞서 있던 이슬람 문명의 기록과 비교할 정도로 훌륭한 것이었다. 읽어보시고요. 자, 역법이다. 자, 역법 연구에 착실한 발달이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또 뭡니까? 고려시대 전기와 후기, 시기를 묻는 문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기에는 선명력입니다. 당나라 때 만들어진 선명력을 뭡니까? 전기에서 계속 씁니다. 이때 수시력은 뭡니까? 이것은 이 몽고 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전기 후기에서 보통 외울 때 선수, 손흥민 선수 할 때 선수 이렇게 외워요. 선이 앞이고 그다음 수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촉입니다. 신라 때부터 쓰기 시작한 당의 선명력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후기에는 충선왕 때입니다. 수시력이다. 외우기 쉬워요. 충선왕, 시오자지 수시력입니다. 그 이론과 계산법을 충분히 소화했다. 수시력은 이슬람 역법까지 수용해서 원에서 만든 겁니다. 당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가장 훌륭한 역법이다. 수시력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려발, 동민왕 때는 명나라의 대통령. 근데 이 대통령이 뭡니까? 앞에 있는 이 수시력 있지, 원나라 수시력을 조금 개량한 거예요. 거의 같은 달력입니다. 자, 대통령을 받아들여 사용합니다. 자, 의학입니다. 자, 고려시대에는 의학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했다. 자, 발달 배경, 의료 업무를 맡은 태의가 궁궐 내부에서 뭡니까? 상시를 치료하는 거죠. 의학 교육을 실시했고 의원을 뽑는 의과입니다. 자, 고려 의학이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었다. 읽어보시고요. 자, 고려 중기, 당송, 이게 중국의 의학 수준에서 한 걸음 나아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주적 의학입니다. 이거에 시험 문제 많이 내요. 자, 향약방, 향약. 우리가 뭐 향가 할 때 향자, 그러니까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를 향이라고 한 거지. 그래서 향약,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약재죠. 뭐 중국과 우리나라는 풍파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 나는 풀이 있겠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는 풀이 있겠죠. 그래서 뭡니까? 국산 약재예요. 그래서 국산 약재로 처방해서 향약방입니다. 자, 고려시대 후기입니다. 13세기 대몽황제인게 강화도의 대장도감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대장도감 하죠. 중요합니다. 강화도의 대장도감. 향약 구급방 별표 20개입니다. 향약 구급방이다. 이 대장도감이 어떤데요? 대장경을 만든 곳에서 향약 구급방도 만든 거예요. 자, 우리나라 최고의 의학서적 지금 남아있어요. 가장 오래된 의학서적이 나와서 각종 질병에 대한 처방과 국산 약재 180여 종이 뭡니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고려시대 향약 구급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의서를 물어볼 때 뭐 순서를 묻는 문제 뭡니까? 가장 오래된 의학서적이니까 이게 맨 앞에 와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전기입니다. 향약 집성방입니다. 세종대왕 때. 여러분 보시면 향약 구급방,
기역자죠. 고려시대 기역과 매치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집성방 지읒자죠. 조선시대 때 지읒과 매치시키면 뭡니까? 문제를 풀 때 뭡니까?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시기하고 내용 뭡니까? 가장 오래된 이런 건 뭡니까? 국가에서 좋아하지. 네, 여러분 꼭 숙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숙지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향약국방. 자, 다음에 인쇄술입니다. 여러분 출제비도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고려시대 기술학에서 가장 뛰어난 건 인쇄술이다. 그래서 여러분 애국심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잘 보시면 돼요. 자, 발달 배경. 자, 건국 초기부터 개경과 서경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많은 책들을 수집 보관, 수만 권의 진귀한 책들이 보관되었고 송나라에서 구하러 갈 정도입니다. 중입니다. 숙종 때 각종 책의 수요가 증가, 서적포에서 새로운 책을 인쇄합니다. 자, 목판 인쇄술 최고 수준 기술입니다. 신라 때부터 발달한 목판 인쇄술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더욱 발달했습니다. 고려 대장경 자체가 뭡니까? 목판이죠. 자, 목판 인쇄술이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음을 입증하고 있다. 자, 목판본 한 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뭡니까? 목판은 나무를 깎아 만든 거지. 나무를 깎아 만들었기 때문에 뭡니까? 보통 한 책을 한 장을 찍어내죠. 이렇게 판때기를 기준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목판 인쇄술은 한 종류의 책을 다량으로 인쇄하는 데 적합합니다. 판때기 하나에 뭡니까? 책 한 장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 새겨놓고 불경을 대량 찍어낸다 할 땐 적합하지만 여러 가지의 책을 소량으로 인쇄하는데 뭡니까? 금속 활판 인쇄보다 못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금속 활자의 경우 뭡니까? 기본적으로 금속 활자의 경우 뭡니까? 보통 목판이 판때기를 기준으로 새겨서 찍어낸다 뭡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속 활자의 경우 뭡니까? 활자의 경우는 화면을 보세요. 글자 하나하나 뭡니까? 이걸 뭡니까? 녹여서 주조하죠. 샘물을 뭡니까? 글자 모양으로 해서 부어서 굳혀서 뭡니까? 글자를 하나하나 한다 뭡니까? 이걸 뭡니까? 글자를 배열한 다음에 찍어내고 뭡니까? 다시 재배열할 수 있지. 목판의 경우 뭡니까? 한 번 새기면 그 판때기를 뭡니까? 계속 찍어야 되는데 판이 작살날 때까지 그 판때기를 계속 찍어내는데 뭡니까? 글씨를 재배열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금속이 나무보다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자, 팔만 대장경 목판 나와 있죠, 여러분. 보시죠. 네, 보입니다. 한 판때기잖아요. 한 장을 뻑 찍어내는데 금속 활자기가 뭡니까? 이 글자 이걸 뭡니까? 조합하는 거지. 그래서 팔만 대장경의 목판 지적기를 그냥 읽어보세요. 상식적으로 읽어보십시오. 자, 금속 활자 인쇄술 발명입니다. 자, 정책적 개발 목판 인쇄술 한계성입니다. 자, 고려에서는 일찍부터 활판 인쇄술 개발입니다. 금속 활자를 뭡니까? 띄워서 인쇄하는 거지. 후기에는 금속 활자 인쇄술을 뭡니까? 발명했습니다. 자, 주변 기술 발달. 고려시대에는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 인쇄술 발명된 것은 목판 인쇄술 발달, 청동 주조 기술 발달, 인쇄에 적당한 잉크와 종이의 제조 등이 어우러진 결과였다. 개발 시기는 12세기 말이나 13세기 초 발명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요. 그래서 상정 고급 예문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기록상 존재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물입니다. 13세기 인종 때 최윤희 등이 지은 의례석이다. 몽고와 전쟁 중이던 강화도 피난 시기에 금속 활자를 인쇄했는데요. 이는 서양에서 요한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 인쇄를 뭡니까? 이게 만들어냈죠. 이것보다 200년 앞선 거예요. 이게 기록상으로 존재하는 뭡니까?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물인데 기록상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건 뭐야? 이건 남아있지 않아요. 이런 걸 금속으로 찍었다라는 기록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존 최고의 금속 활자물은 직지심체유절입니다. 우왕 때입니다. 청주 흥덕사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이런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직지심경이 줄임말이죠. 직지심경이다. 프랑스에 있습니다. 보시면 조선 고종 때 프랑스 대리공사 서울에 근무한 바 있는 꼴랭 드 플랑스이가 수집해서 프랑스로 가져갑니다. 자, 이거 함정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병인 양요 때 프랑스 군대가 약탈해 간 건 의궤라고 배워요. 의궤. 조선왕조 의궤고요. 자, 이게 뭡니까? 직지심체주로 뭡니까? 그때 병인 양요 때 약탈해 간 게 아니고 꼴랭 드 플랑스가 우리나라 와서 뭐야? 사간 거예요. 돈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경우 의궤는 약탈해 갔으니까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뭡니까?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갔으니까. 팔라고 할 수는 있지. 팔겠어요? 안 팔죠. 자, 그의 물품 경매 때 골동품 수집가 앙리 베베르의 소유권이 넘어갔고요. 앙리 베베르의 유언에 따라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기증돼요. 지금까지 보관 중입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있어요. 달라 그러면 뭡니까? 안 주죠 얘네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영국의 대형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얘네가 제국주의 시대에 뭡니까 약탈하는 거 막 쌓아놓고 뭡니까 안 돌려줘요. 이건 또 사가는 거니까 안 돌려주죠. 또 뭐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뭡니까 금속활자본 이죠. 이거 어떻게 가져와야 돼? 전쟁에서 뺏어오지 않는 이상 뭡니까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거의 없겠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보통 약탈해 간 건 뭐 내놔라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간 건. 자,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공인받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산이다. 당연한 얘기죠. 실제로 프랑스 국립공원 가면 이게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이라고 봅니까? 앞에 전시를 해놓고요. 보통 평상시에 모조품을 뭐 전시를 해놓고 있는데 그 앞에 써 있어요. 써 있습니다. 자, 다음에 서정원 설치. 공양왕태 설치해요. 주자와 인쇄를 맡아보는 뭡니까? 서정원 기구가 있습니다. 재지술, 종이 만드는 기술입니다. 인쇄술 발달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당나무의 재배를 장려, 종이 제조의 전담 관습니다. 엄청 수공업이지. 우수한 종이 제조에 힘썼다. 그래서 특징은 뭐 질기고 희면서 앞뒤가 반질반질. 글을 쓰거나 인쇄하기에 아주 고품질의 좋은 종이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고려에서 만든 종이는 중국에 수출돼서 뭡니까? 호평을 얻습니다. 중국의 문인들이 뭡니까? 붓글씨를 쓸 때 고려의 종이를 아주 높이 평가를 했다. 자, 농업기술입니다. 이거 앞에 경제 파트 했던 거랑 좀 많이 겹치죠. 자,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농민생활 안정과 국가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 이 중농정책, 권농정책입니다. 농업을 중시하니까 농업을 권장한 거예요. 자, 고려전기, 토지개간, 묵은 땅, 황무지, 산지 등의 뭡니까? 개간입니다. 이거 원래 농지가 아니다는 뭡니까? 이게 읽어서 농지로 만드는 거지. 근데 이건 뭐 굳이 외우실 필요 없는 게 뭐냐면 개간은 어느 시대건 해요. 자, 수리설, 저수지예요. 김제벽, 골제, 밀양수, 산제가 개축. 개보수되었고요. 소규모 재현, 저수지가 확충, 해안의 방조제 등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농기구 종자, 호미와 보습 등이 사용되었고요. 시비법, 비벼주는 법이에요. 가축 배설물, 풀이나 나무를 불태운 채 콩과 작물을 심은 뒤 갈아엎어 비료로 사용한 녹비법 등이 시행됩니다. 해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뭡니까? 상경지가 계속 꾸준히 증가했다. 자, 농업 생산력도 더 증가했다. 해당한 내용 뭡니까? 우리가 경제 파트에서도 한번 공부를 했고요. 자, 오곡과 채소류다. 고려시대 이전과 마찬가지로 벼보리, 콩파, 마늘 등을 재배합니다. 자, 다음에 중요한 건 후기예요. 자, 간척사업. 자, 해안지방의 저습지가 간척되기 시작했고요. 특히 가장 많이 간척된 지가 어디야? 몽고라 항쟁할 때 뭡니까? 가장 뭡니까? 고려 정부가 있었던 데가 오래 있었던 데가 강화도니까 강화도 지방에 간척을 되게 많이 합니다. 자, 간척식이란 뭡니까?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적은 때를 주로 활용했고요. 특히 강화도로 피난하고 나서는 강화도 지방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됩니다. 자, 다음에 윤작법. 자, 2년 동안 보리 콩조를 돌려주는 기술 보급해서 뭡니까? 우리가 이것도 경제 파트에서 뭡니까? 보급을 좀 했었는데요. 고려 후기에 2년 3작이 도입돼요. 도입된 동네에서만 해요. 조선 전기에 옵니까? 2년 3작이 전국적 일반화됩니다. 이걸 대비시키는 문제를 뭡니까? 농업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냅니다. 자, 다음에 이양법. 자, 씨를 논에 뿌리는 직파법. 이 직접 뭡니까? 이 씨를 뭡니까? 논에 뿌리는 게 직파법인데 고려 말에 남부지방, 비가 많이 오는 남부지방에 이양법이 보급되었다. 그래서 이양법. 어떤 거예요? 직접 논에 씨를 이렇게 흩뿌리는 게 아니고 어떤 거야? 모판이지, 모판. 모판에 뭡니까? 심은 다음에 이걸 들고 와서 뭡니까? 들고 와서 뭐야? 일정하게 자란 뭡니까? 무슨 해병대 돌격머리처럼 뭡니까? 자란 뭡니까? 이 모를 뽑아서 옮겨 꽂는 거지. 이게 이양법이죠. 모내기. 뭡니까? 그래서 고려 후기 남부지방에 이양법이 도입됩니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 전기에도 여전히 남부지방에서 합니다. 남부지방의 이양법 여전히 하는데 여기에 뭐 해서 이모작을 합니다. 이양법이 뭡니까? 조선전기 때 이모작이 추가됩니다. 어떤 거야? 같은 공간에서 쌀과 보리를 연달아 농사짓는 게 이모작이에요. 이양법은 어떤 거야? 쌀을 뭡니까? 처음에 논에 뿌리는 게 아니고 옮겨 심는 게 이양법이지. 이양법을 하니까 쌀과 보리를 연달아 짓는 뭡니까? 이모작이 가능해져요. 이건 조선시대에 가면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할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조선 후기 뭡니까? 이양법의 전국적 일반화예요.
특히 가장 많이 묻는 건 뭐예요? 조선시대 후기. 이양법 전국적 일반, 농업 생산력 증가, 상품 화폐 경제 발전. 보통 이렇게 이어지죠. 이걸 많이 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조선시대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상지표. 이함이 원에서 소기에 보급한 뭡니까? 농서,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요. 고려 후기 농상지표. 이함이 수입했다. 네, 조선 전기의 농사직설. 10,000원짜리 세종대왕 때 뭡니까? 정초가 저술한 최초의 자주농서예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 뭡니까? 농가집성입니다. 신속이 저술. 이양법 앞에 했죠. 이양법 일반화. 이양법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디에서 정리를 했냐면 경제 파트에서 좀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보통 외울 때 요, 그다음에 직, 성 이렇게 외웁니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농서들이에요. 농업 서적이 이거 말고도 줄줄줄 있습니다. 네, 이것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보통 특정한 시기를 대표하는 농서예요. 전 범위로 시험 문제를 낼 때 이걸 많이 내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어디야? 여기죠. 수입품입니다. 시험 내는 건 뭐야? 이함이 썼다? 아니지. 중국의 화북농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려의 농업기술에 학문적 영향을 줬다. 목화입니다. 공민왕 때 문익점. 원에서 목화씨를 되었다. 뭐 붓뚜껑이 숨겨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죠. 뭐 아니라는 얘기도 실제 정사에서는 그냥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목화의 재배가 시작. 자, 무명, 면포 생산, 의생활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고려 말 목화가 도입돼요. 그 다음에 조선 전기업비가 목화 재배가 일반화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고려 시대 때 목화를 세금 냈다면 틀려요. 고려 말에 뭡니까? 겨우겨우 재배를 성공해서 실을 뽑으려고 뭐 물레가 실 뽑는 틀거리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죠. 고려 말에 뭡니까? 도입되었고요. 이것이 세금을 낼 정도로 널리 확산된 건 조선 전기예요. 이건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화, 면이야 면.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면옷, 솜 만드는 면이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이게 전래됐다고 뭡니까? 이걸 뭐 이때 처음 전래됐다고 얘기한다는 어떤 거야? 이전에는 어떤 거야? 이전에는 뭡니까? 우리가 면이 없던 시대. 겨울에도 뭐 모시 삼배 옷 입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전통시대 때 평균 수명이 짧은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강 개발하고 어쩌고 하는 거 뭡니까? 기본적으로 뭐 고려 거란 전쟁이 등등. 북방의 유목민족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와 광활한 만주벌밭 한데 뭡니까? 얘네가 뭡니까? 그 북방에 있는 그 광활한데 이네들이 계속 중국과 우리나라로 계속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추워서 그래요. 살기가 힘들거든. 애들도 힘들어. 농업사회에서 치는 땅이 아닐 수 있죠. 그 다음에 화약 제조와 조선 기술입니다. 자, 고려 말의 최무선. 자, 외부의 침을 격퇴하기 위해서 화약 무기의 사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 화약 제조 기술 습득에 힘을 기울였다. 당시 원에서는 화약 제조 기술이 비밀이에요. 특히 몽고의 경우에는 유목민족이고 특히 유목민족의 가장 강력한 적은 성이에요. 성을 뭘로 폭파시키는 거야? 화약으로 폭파시키는 거지. 이 기술이 비밀입니다. 자, 고려에서는 일할 수 없다. 최무선의 끈질긴 노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어떤 거예요? 특히 화약 재료 중에 염초예요. 질산칼륨인데 이게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조선시대에 가도 뭡니까? 이 기술에 의해서 뭡니까? 화약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요. 염초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최무선이 뭡니까? 끈질긴 노력으로 뭡니까? 이 기술을 배워요. 원의 기술자에게 배워서 화약 제조법을 터득합니다. 배웠지만 여전히 생산하기는 어렵다. 자, 화약과 화포입니다. 고려정부. 그래서 우왕 때예요. 화통도감 설치. 최무선 중심으로 화약과 화포 제작. 화포 같은 무기는 똑똑진전. 얼마 20여 종에 가까운 화약 무기가 만들어졌다. 해서 진포이전입니다. 이 화포를 이용해서 진포 싸움에서 왜구를 크게 격퇴했고요. 그때 도망간 뭡니까? 바다에 있는 배가 다 가라앉으니까 이 도망간 왜구를 뭡니까? 때려잡은 건 이성기였다. 그래서 최무선 이성기랑 묶어서 뭡니까? 우왕 때입니다. 그 다음 조선기술, 배 만드는 기술입니다. 배 만드는 기술. 대형범선,
송과 해상무역의 활발해짐에 따라 길이가 96초이 되는 대형 범선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기 뭐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세요. 조은선, 각 지방에 징수한 조세미를 개경으로 운송하는 좋은 체계 확립, 고려시대 때 확립이 된 거죠. 등장합니다. 대형 조은선, 천석의 곡물을 실을 수 있는 대형 조은선은 주로 해안 지방의 조창에 배치되었고요. 소형 조은선, 200석 정도의 곡물을 실을 수 있는 소형 조은선은 한강 유역의 조창에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전합니다. 13세기 후반에는 원나라 강요에서 왜 일본에 전쟁하러 갈 때 옵니까? 만들어라 시킨 거지. 일본 원정에 필요한 전함 수백 척을 짧은 기간 동안 건조했다. 고려의 조선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화포 개발 이유입니다. 고려 말에는 배 화포를 설치, 외구 격퇴의 활용, 이 경우에는 배의 구조를 화포의 사용에 알맞도록 흔들림이 적게 개선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고요. 그 다음에 귀족문화 발달은 뭡니까? 다음 시간에 이해할 건데요. 마무리 짓기 전에 뭡니까? 우리가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거 뭡니까? 좀 정리하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역사적 사실과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 뭡니까?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판 인쇄술 발달, 청동 발달, 인쇄 적합한 먹과 종이의 제조,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에서 고금 상정림은 13세기 때입니다. 앞에 얘기했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뭡니까? 기록상 존재하는 금속 활자분. 몽고랑 싸울 때쯤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교종의 종파를 화엄종 중심으로 재확립하기 위해서 균역, 귀법사 주지, 이거 뭡니까? 고려시대 초기 때 광종 때죠. 자, 그 다음에 삼별초는 개경환도의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진도로 거쳐 옮겨 항몽전 전제 23세기. 고랑 항쟁할 때죠. 이게 답이에요. 자, 사림원 설치, 개혁정치주의에서 사림원 누구? 충선왕 때지. 원간 sep기 때입니다. 이건 14세기 전반입니다. 14세기 전반. 그 다음에 화약무기 필성 저희가 방금 풀었죠. 화통도감 설치에서 뭡니까? 우왕때입니다. 14세기 후반입니다. 가장 가까운 시기 언제예요? 13세기. 답이 2번입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나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귀족 문화의 발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